수연아, 올해도 일찍 오는 거지? 친정도 없으니까 일이나 해라. 이게 진짜 선물이지. 8년 동안 듣고 또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시어머니의 이름을 보는 순간 수연의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한 지 8년.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이렇게 벌렁거렸습니다. 어릴 적 소풍 가기 전날 밤의 설렘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험 보러 가는 아침 같은 두려움이었죠.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명령. 준비할 게 많으니까 일찍 오라는 말. 수연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남편이 TV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숨 쉬는 것쯤은 듣지도 못한 채로 수연에게 추석은 명절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시댁 주방에 서면 그녀는 그냥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밀린 청소 담당, 설거지 전담, 음식 나르는 기계. 그것도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몇 년 전 추석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서는 아침 9시에 와서 애들 봐야 한다며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수연은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한테는 아이들이나 잘 보라 하시면서 수연에게는 아직 애도 없으니까 일이나 하라고 하셨죠.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찔렀는지. 애가 없는 것도 그녀의 잘못이 아닌데 그게 마치 집안일을 더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싱크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손등에 맺힌 비눗물인지 눈물인지도 구분 못할 만큼 흐느꼈던 그날. 이번 추석도 똑같겠죠.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다 오후쯤 되면 시어머니가 음식이 좀 싱겁다고 한마디 하시고 동서가 가져온 과일 선물 세트에는 역시 이게 제일 좋다며 칭찬하시겠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집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집 거실은 왜 이렇게 조용하고 어두울까요? 수연은 남편에게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어차피 명절인데 좀 참으라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하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30대 중반인데 벌써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입꼬리는 자꾸 내려가 있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가 송편 좀 만들어 오라는 시판 거 말고 직접 만들어 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송편을 빚어본 적도 별로 없는데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어머니한테 딱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는 그 말을 듣고 싶었으니까요. 추석 3일 전부터 수연은 송편 만들기에 매달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돌려보고 레시피를 출력해서 부엌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쌀가루를 반죽하고 소를 넣고 예쁘게 빚는 과정. 손가락엔 어느새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냥 사가지 그러냐고 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이렇게 정성 들이면 어머니도 알아주시겠지. 그런 기대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송편을 하나하나 빚어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정갈하게 포장한 송편 용기를 들고 시댁 문을 열었을 때 수연은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직접 빚은 송편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송편 용기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보더니 잠깐 침묵했습니다. 혹시 감동하신 건가?
그런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떡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다고, 의사가 떡류는 조심하래서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송편 용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밤새 손에 물집 잡혀가며 빚은 건데 소화가 문제라니.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오더니 홍삼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역시 은지는 센스가 있다고, 이게 진짜 선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수연의 송편 용기는 그새 부엌 구석 선반 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뭐가 다른 건데? 홍삼이나 송편이나 둘 다 선물인데.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은 못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간 왜 그렇게 마음이 좁으냐는 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수연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동서는 거실에서 아이들이랑 놀고 시어머니는 TV를 보셨습니다. 오후쯤 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숨을 쉬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리는데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카톡을 확인하다가 남편 친척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 고모부의 프로필 사진, 거기에 자신이 만든 송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처제분이 정성껏 빚어주신 송편이라는 설명과 함께 수연은 그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처제분. 그건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서은지의 남동생 며느리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진 속 송편은 명백히 수연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밤새 손에 물집 잡히며 빚은 그 송편. 시어머니가 소화 핑계대며 거들떠도 안 보시던 바로 그 송편. 그게 다른 집 선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송편을 다른 집에 선물하신 거야?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다고. 다음 추석엔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어제 일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만든 송편을 다른 집에 선물하셨다고.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편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엄마가 원래 그러시는 거라고, 좋은 건 나눠주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건? 나한텐 소화 핑계대고 안 드시고 다른 집엔 선물하시는 게 나눠주는 거냐고.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엄마가 원래 좀 그러시지만 나쁜 뜻은 아니라고, 이해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해, 또 이해였습니다. 8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 당신 가족은 이해해달래. 그럼 난 누가 이해해줘? 나도 사람이야. 나도 밤새 손에 물집 잡히며 만든 건데 그게 다른 집 선물로 돌아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남편은 알았다고, 자신이 엄마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린다는 건 그냥 넘어가자는 뜻이라는 걸.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한테서 사과 전화는 없었고 남편은
엄마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닐 거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거실불도 안 켜고 캔 따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어두운 방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8년 동안 시댁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명절엔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고 제사 때마다 주방에 틀어박혀 있고 친정 부모님 제사는 남편이랑 둘이 조촐하게 지내도 시댁 제사는 온 집안 식구 다 모여서 크게 지내고 그래도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는 듯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야? 겨우 36인데 40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혜진이었습니다. 잘 지내냐는 물음에 수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송편 사건, 명절 때마다 겪는 일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혜진은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친정 부모님 안 계신다고 주눅들 필요 없다고. 넌 그 집 식모가 아니라 며느리잖냐고. 수연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 남편도 이해해달래. 시어머니는 무섭고. 혜진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럼 한 번쯤은 확실하게 말해보라고. 안 그럼 평생 그렇게 산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확실하게 말한다는 게 뭘까요? 맞서 싸우라는 건가 아니면 시댁을 안 가라는 건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수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추석엔 절대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더 이상 참고 사는 건 한계라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다시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또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도 일찍 오는 거지? 그 순간 수연은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일찍 갈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준비한 게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우리가 직접 다 준비하자고. 남편은 TV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가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수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해봐야 안다고. 내가 매년 뭘 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연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추석 이틀 전 남편은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진짜 해야 되냐고 물었지만 수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같이 하자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자 남편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벌써냐고. 명절 준비는 원래 이 시간부터라는 수연의 말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부엌불을 켜고 앞치마를 2개 꺼냈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앞치마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도 입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둘이서 하는 거잖아. 전 부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자전, 호박전, 김치전. 반죽을 이렇게 떠서 팬에 놓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서툰 손놀림으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죽을 너무 많이 떠서 팬에서 삐져나왔고 뒤집다가 찢어졌습니다. 망했다고 중얼거리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다시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남편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들다고 투덜거렸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수연의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은 탕 끓이기. 소고기 무국 갈비탕. 고기는 이렇게 핏물을 빼고 무는 이렇게 썰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물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조심하라는 수연의 외침에 남편은 미안하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은 주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힘들다고 나물은 아직 안 무쳤냐고 물었습니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세 가지만 하자고 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녁 7시. 겨우 다 끝났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꼼짝도 못했습니다. 당신 이걸 매년 혼자 했냐는 물음에 수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매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한 건.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알겠냐고. 내가 왜 명절만 되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진짜 몰랐다고. 남편은 자기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엔 밴드가 붙어 있고 손목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혼자서 이것보다 더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말에 수연은 움찔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엔 이런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며느리한테는 그 고생을 물려주시는 걸까요?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라고. 어머니도 힘드셨으면 며느리한테는 더 잘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게. 그날 밤 남편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추석엔 자신이 엄마한테 말씀드리겠다고 수연 혼자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짜냐고 물었을 때 남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녀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추석 전날 밤 수연은 인터넷 쇼핑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한 키워드는 가짜 깁스였습니다. 화면에 팔 깁스 상품들이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리뷰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연극 소품으로 샀는데 진짜 같다는 후기, 병원 깁스랑 똑같아서 다들 속았다는 후기, 가볍고 착용감 좋다는 후기. 수연은 그중 가장 진짜 같아 보이는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8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번 한 번쯤은 제가 편하게 명절을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배송은 당일 도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지만 수연은 그냥 필요한 거라고만 답하고 얼른 상자를 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가짜 깁스를 팔에 착용해 봤습니다. 벨크로 방식이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같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완전히 진짜 깁스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완벽해. 그날 저녁 시댁으로 출발하기 전 수연은 화장실에서 깁스를 착용했습니다. 남편은 짐을 차에 싣다가 수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팔은 언제 다쳤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넘어져서 다쳤다고, 미끄러웠다고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병원은 갔냐는 물음에 다녀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수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아프냐고 물었고 수연은 좀 아프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편하게 보내자.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 동안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명절 귀성 차량들로 붐볐습니다. 저마다 시댁으로 친정으로 향하는 차들. 그 차 안의 며느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을까요?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마당에 계셨습니다. 왔냐는 인사에 수연이 차에서 내리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수연의 팔로 향했습니다. 어머, 그 팔은. 수연은 어제 집에서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깁스까지 했냐는 시어머니의 놀란 표정. 의사 선생님이 2주는 쉬라고 했다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동서은지도 현관에서 나오더니 수연의 팔을 봤습니다. 팔 어떻게 된 거냐는 물음, 넘어져서 좀 다쳤다는 답변, 그럼 일은 어떻게 하냐는 당황한 기색.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겠구나. 죄송하다는 수연의 사과에 다친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짐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깁스를 찬 자신의 모습.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한 번쯤은 쉴 자격이 있어. 거실로 나왔을 때 주방에선 벌써 시어머니와 동서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주방에 있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인데도 설거지를 하지 않고 나물을 무치지 않고 전을 부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8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쉬는 것.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가슴 한편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고 수연은 응, 근데 좀 이상하다고 답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는 물음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다쳤잖아. 당연히 쉬어야지. 그 순간 주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감자 좀 더 깎아. 네, 어머니. 아이고, 명절 준비가 갈수록 힘드네.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매년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한 번도 수연의 힘듦을 알아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전, 탕, 나물, 잡채. 다들 모여서 먹자는 시어머니의 말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이가 다쳐서 오늘은 내가 은지랑 다 했네. 고생하셨다는 수연의 말에 에이 뭘 그래도 수연이가 매년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순간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고생을 인정하신 건가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건강해야 집안일을 하지. 몸 관리 잘해야 돼. 아, 결국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시는구나. 제가 다친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일손이 줄어든 게 불편하신 거구나. 그 깨달음에 가슴 한편이 시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그동안 한 번도 이 자리에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주방에서 설거지하거나 과일 깎거나 차 준비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이 팔 많이 아프냐고. 아니에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조심해야지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쯤 몸이 좀 간질간질했습니다. 깁스 안쪽이 땀에 젖어서 가려운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풀어서 긁어야겠다.
수연은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깁스의 벨크로를 살짝 풀었습니다. 아, 시원했습니다. 손톱으로 긁으니까 가려운 게 싹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나, 이게 뭐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휙 돌아보니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가 수연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깁스를 풀고 팔을 긁는 모습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가짜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의 입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손가락으로 수연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반쯤 풀린 가짜 깁스. 핑크빛 멀쩡한 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의 사과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하긴. 온 식구를 속였어. 목소리가 커지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남편, 시아버지, 동서 남편까지.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이것 좀 봐. 수연이 깁스가 가짜야. 남편이 수연의 팔을 봤습니다. 반쯤 벗겨진 깁스, 아무렇지도 않은 팔. 당신 이게 뭐냐는 남편의 물음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서 은지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 다 속인 거예요? 미안하다고 나는 그냥. 수연의 변명을 시어머니가 끊었습니다. 그냥 뭐,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잖아. 세상에 며느리가 아니라 배우를 모셨네. 그 말이 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수연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실망한 눈빛, 비난하는 눈빛, 어이없어 하는 눈빛.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명절에 일하기 싫어서 가짜 깁스까지 하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어머니, 저는. 수연의 말을 시어머니가 잘랐습니다. 됐어. 변명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남편이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런 거야?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여보, 미안해. 나는 그냥 한 번만. 한 번만? 온 가족을 속이는 게 한 번만 괜찮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언니 말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수연이가 그동안 다쳤다고 할 때도 다 거짓말이었을지 누가 알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내가 왜 이래야 하는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안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자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8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고생했는데 송편 만들어 갔더니 소화 핑계대고 다른 집엔 선물하시고 저는 그냥 한 번만 쉬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핸드폰을 켜서 친구 혜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혜진아, 나 완전 망했어.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놨습니다. 가짜 깁스 작전, 들통난 것, 온 가족한테 욕먹은 것. 혜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수연아, 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수연의 물음에 혜진은 그게 아니라 가짜 깁스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친구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수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침묵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을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남편은 핸드폰만 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 이제 뭐 할 거니? 네. 명절도 망쳤으니 설거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또 일을 시키시는구나.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나는 결국 일하는 기계구나. 다쳤을 때는 쉬라고 하시면서도 결국엔 수연이 일해야 마음 편하신 거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등 뒤에서 누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냈어. 됐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미안해. 나도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남편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매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번에 내가 음식 준비하면서 느꼈어. 진짜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울지 마. 그런데 당신 가짜 깁스는 좀 심했어. 다른 방법은 없었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한 번만이라도 쉬고 싶었어. 8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에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 남편이 수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잠깐 나와봐. 마당에 나가니 시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수연아, 너 나한테 불만이 많구나. 죄송하다는 수연의 말에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8년 동안 쌓인 서러움을, 외로움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한 번이라도 수고했어.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하고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셔서 기댈 곳도 없고 전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침묵. 제가 만든 송편도 다른 집에 선물하시고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그냥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 전 사람이에요. 며느리지만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혹시 우시는 건가요?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나도 너처럼 살았어. 네. 시집와서 30년 나도 너처럼 명절마다 혼자 고생했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쳤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한 거야.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랐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수연에게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뭔가 허전했습니다. 사과를 받았는데도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수연의 입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손가락으로 수연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반쯤 풀린 가짜 깁스, 핑크빛 멀쩡한 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의 사과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하긴, 온 식구를 속였어. 목소리가 커지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남편, 시아버지, 동서 남편까지.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이것 좀 봐. 수연이 깁스가 가짜야. 남편이 수연의 팔을 봤습니다. 반쯤 벗겨진 깁스, 아무렇지도 않은 팔. 당신 이게 뭐냐는 남편의 물음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서 은지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 다 속인 거예요? 미안하다고 나는 그냥. 수연의 변명을 시어머니가 끊었습니다. 그냥 뭐,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잖아. 세상에 며느리가 아니라 배우를 모셨네. 그 말이 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수연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실망한 눈빛, 비난하는 눈빛, 어이없어 하는 눈빛.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명절에 일하기 싫어서 가짜 깁스까지 하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어머니, 저는. 수연의 말을 시어머니가 잘랐습니다. 됐어. 변명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남편이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런 거야?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여보, 미안해. 나는 그냥 한 번만. 한 번만? 온 가족을 속이는 게 한 번만 괜찮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언니 말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수연이가 그동안 다쳤다고 할 때도 다 거짓말이었을지 누가 알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내가 왜 이래야 하는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안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자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8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고생했는데 송편 만들어 갔더니 소화 핑계 대고 다른 집엔 선물하시고 저는 그냥 한 번만 쉬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핸드폰을 켜서 친구 혜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혜진아, 나 완전 망했어.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놨습니다. 가짜 깁스 작전, 들통난 것, 온 가족한테 욕먹은 것. 혜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수연아, 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수연의 물음에 혜진은 그게 아니라 가짜 깁스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친구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수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침묵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을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남편은 핸드폰만 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너 이제 뭐 할 거니? 네. 명절도 망쳤으니 설거지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또 일을 시키시는구나.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나는 결국 일하는 기계구나. 다쳤을 때는 쉬라고 하시면서도 결국엔 수연이 일해야 마음 편하신 거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등 뒤에서 누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냈어. 됐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미안해. 나도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남편이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매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번에 내가 음식 준비하면서 느꼈어. 진짜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울지 마. 그런데 당신 가짜 깁스는 좀 심했어. 다른 방법은 없었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한 번만이라도 쉬고 싶었어. 8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에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 남편이 수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잠깐 나와봐. 마당에 나가니 시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수연아, 너 나한테 불만이 많구나. 죄송하다는 수연의 말에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8년 동안 쌓인 서러움을, 외로움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한 번이라도 수고했어.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하고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셔서 기댈 곳도 없고 전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침묵. 제가 만든 송편도 다른 집에 선물하시고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그냥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 전 사람이에요. 며느리지만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혹시 우시는 건가요?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나도 너처럼 살았어. 네. 시집와서 30년 나도 너처럼 명절마다 혼자 고생했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쳤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한 거야.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랐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수연에게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뭔가 허전했습니다. 사과를 받았는데도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어젯밤 수연이 쏟아낸 말들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오늘은 내가 쉬어. 내가 다 할게. 어머니, 아니야. 어제 내 말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미안하더라. 이제부터라도 바뀌고 싶어. 그 말이 진심인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식사 후 수연은 혼자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가 사과하셨고 남편도 제 편이라고 했고 은지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요? 수연아. 뒤에서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것 좀 봐. 뭔데요? 내 레시피 노트야. 시어머니가 노트를 건네셨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너덜너덜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을 때 수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빼곡한 손글씨로 적힌 요리 레시피들, 송편 만드는 법, 전 부치는 법, 나물 무치는 법, 그리고 각 레시피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추석 마이너스 시어머니한테 송편 모양이 안 예쁘다고 혼났음. 1987년 추석 마이너스 감자전이 너무 두껍다고 다시 하라고 하셨음. 1992년 추석 마이너스 시아주번이 오셨는데 음식이 부족해서 창피당함.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가 시집 온 지 30년 동안 쓴 거야. 매년 명절 때마다 뭘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다 적어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너처럼 힘들었어. 매년 명절이 두려웠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죽을 것 같았어. 페이지를 넘기는데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1990년 추석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서 울었음. 남편은 모름. 1995년 추석 친정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울었음. 수연은 노트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한 거야. 내가 당했던 걸 너한테도 시킨 거지.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근데 끝까지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인지 너한테도 쉽게 인정을 못 해준 것 같아. 어머니, 내가 만든 송편 정말 예뻤어. 나보다 훨씬 잘 만들었어. 근데 그걸 인정하면 내가 필요 없어질 것 같았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어머니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나 봐. 그래서 자꾸 트집 잡고 내가 잘해도 못 본 척하고. 수연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30년 묵은 상처와 8년 묵은 상처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가짜 깁스한 건 아니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 해봤으니까. 시어머니가 수연을 떼어놓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연아, 이 노트 넣어줄게. 네. 이제는 내 차례야. 너만의 레시피를 만들어가. 근데 내가 당했던 것처럼 내 며느리한테는 하지 마.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통의 대물림을 끊자. 우리 대에서 내 어머니. 거실로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모여. 우리 가족회의 좀 하자. 무슨 회의? 앞으로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 남편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이제부터 명절 준비는 역할을 나누자. 엄마 혼자, 수연이 혼자 하는 거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전 부치는 건 나랑 은지 남편이 하고 나물 무치는 건 은지가 하고 탕 끓이는 건 수연이랑 엄마가 같이 하고. 오빠, 나도 할 수 있어요. 은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 매년 미안했어요. 이제부터는 저도 같이 할게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하자. 가족이니까.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됐구나. 8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소속감이었습니다. 남편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8년 동안 참아줘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툰 손놀림으로 감자를 깎고 남편은 땀 흘리며 전을 부치고 은지는 열심히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연은 함께 탕을 끓였습니다. 수연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어머니. 너 정말 요리 솜씨 좋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어머니,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니. 전도 잘하고 싶어요. 너 정말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딸이야. 딸. 그 단어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든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빠, 전 진짜 맛있어요. 그래. 아빠가 처음 부쳐본 건데. 오빠 나물도 괜찮죠? 응, 맛있어.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진짜 좋았어. 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싶었어. 앞으로도 이랬으면 좋겠어. 남편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행복한 가족. 응.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추석 보름달. 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보는 보름달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연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요? 응. 그런데 말이야,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정말요? 응. 그리고 은지도 오래. 우리 셋이 함께 요리 좀 하자.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 시키려고 부르시는 건가 했을 텐데 이젠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가족 모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주 시댁에 갔을 때 은지도 와 있었습니다. 언니, 은지 씨 왔어요? 네. 오늘 제가 파전 만들어 올게요. 세 사람은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레시피 노트를 펼치셨습니다. 자, 오늘은 갈비찜 만드는 법 알려줄게. 어머니, 전 이미 그 노트 받았잖아요. 맞다. 그럼 수연이 내가 해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트집 잡지 않으셨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수연아, 진짜 잘하네. 이제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에이, 어머니. 진심이야. 너 정말 요리 재능 있어. 은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언니한테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우리 집에 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와, 좋아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다음 명절은 어떻게 할까? 역할 분담 리스트 만들까요? 그럼 다들 편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다. 은지야, 너도 동의하지? 네, 어머니. 저도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들 정말 대단해. 집안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남편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미안해. 8년이나 걸렸네. 괜찮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이야.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생각해 봤는데. 뭐, 우리 앞으로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내가 당한 것처럼 안 할 거야. 그래, 응. 고통의 대물림은 나에게서 끝날 거야. 우리 며느리한테는 딸처럼 대해줄 거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 애도 없는데 벌써 며느리 걱정? 에이, 미리 계획 세우는 거지. 그래. 좋은 시어머니 될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 수연은 시어머니가 주신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년간의 기록. 이제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펜을 들고 새 페이지에 썼습니다. 2024년 추석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준비한 명절. 힘들었지만 행복했음.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딸이라는 말을 들었음. 너무 기뻤음. 가짜 깁스 사건으로 창피했지만 덕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 앞으로는 나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음.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는. 노트를 덮으면서 문득 친정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마음속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 딸 정말 잘하고 있어. 참기만 한 것도 대단하고 말한 것도 대단해. 내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당신 울어? 응. 근데 행복해서 우는 거야. 바보. 남편이 수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해, 수연아.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넓은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은지, 그리고 수연. 모두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응, 엄마. 이제 나 괜찮아.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8년간의 고통 끝에 찾아온 진정한 가족의 의미. 참는 것도 용기지만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한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고통의 대물림은 그녀에 대해서 끝이 났고 새로운 가족의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